예, 오늘 그 도로교통법 용어정의 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 예, 그래서 계속 용어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쭉 하면서 거기 중요도를 옆에 표시해 놨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요령은 같은 방법으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 용어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A급입니다. A급이고 그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특별보호, 특별의무라는 게 있고 운영자 의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호자 의무까지 생겼는데 그거는 그때 파트가 따로 나옵니다. 저쪽 3장 파트에서 나오니까 오늘은 용어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용어만 가지고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급입니다. 자, 통학버스 A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는 나이를 알아둬야 되죠. 예, 13세 미만. 그렇죠? 13세 미만. 뭐 어린이뿐만 아니고 다른 종류들도 나이는 좀 알아야 됩니다. 노인 65세. 그죠? 예, 65세. 그다음에 뭐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또 있죠. 청소년 19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뭐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그런 거는 차츰차츰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뭐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65세 이상. 그래서 그다음에 영유아 6세. 그래서 6세 이하를 말하는데 일단 우리 어린이는 13세 미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개념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다 이렇게 돼 있죠.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그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요 이제 뒷장에서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니은 있죠. 니은. 여객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아서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운행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도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무적으로요. 요거는 실무적으로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업무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를 태우고 거기에 대한 운임을 받고 한정적으로 운행 운송 계약을 한 업체도 어린이 통학버스 개념에는 들어가지만 요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운영하는 그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 속에는 들어가지만 실무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걸 제외하고 요것을 우리는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나이 좀 알아두시고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많죠. 유치원도 될 수 있고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많죠. 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는 요거는 개념상으로는 들어가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안 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에는 안 집어넣는다.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개념상으로는 들어갑니다. 개념상으로는. 예. 자, 그다음에 D 파트를 보시면은 이 파트. 자, 요게 시설이죠. 요게 이제 요번에 개정됐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A급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뭐냐면 이제 장애인 학교죠. 예, 장애인 학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학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 여기 조심하셔야 돼. 아동복지시설.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있죠. 네, 요게 이제 과거에는 그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만 있다가 미음부터 치읍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된 거죠. 개정이 됐다기보다도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된 거죠. 추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추가가 됐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도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재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재외. 그러니까 그 재활시설이라고 있죠. 재활시설. 재활시설하고 보호전문기관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걸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복지시설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예,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든 장애인 복지시설이든 복지라는 말만 들어가면 어린이 통학버스 개념에는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 이렇게 나오는데 포함이 아니죠. 땡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들어간다. 다만 이상한 말 들어가면 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말은 들어가면 제외다. 됐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입니까? 사립도서관입니까? 예, 공공도서관이죠. 예, 그 다음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시군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바로 사회복지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라는 말 있죠. 복지. 여기 이제 하나의 공부하는데 하나의 라임을 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의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복지라는 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회복지,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아동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이 복지 들어가는 거는 다 일단은 딱 시험에 나왔을 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시험에 지금까지 잘 나왔던 거. 지금까지 잘 나왔던 게 이제 특별 의무라는 게 있고 운영자 의무라는 게 있고 운전자 의무라는 게 있고 보호자, 동성 보호자 의무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동성 보호자 보호 의무는 이제 새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특별 보호하고 어린이 운전자 그 다음에 운영자 이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죠. 그거는 따로 D파트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어 가지고 주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잘 나온 걸 뽑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잘 나온 거. 그래서 요게 경기도 나왔죠. 요게 2020년도 경기도. 2019년도 2차에도 서울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 서울 2020년 경기도 나섰는데 일단은 요걸 잘 보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1, 2, 3, 4, 5, 6이다. 됐죠? 그래서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입니까? 11인승 이상입니까? 9인승 이상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일시정지야 서행이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용어 가지고 정답 찾는 요령은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 어린이 통학버스 시험 문제 나오면 일시정지가 맞는 말이에요. 서행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허가권자. 허가권자도 관할경찰서장이 정답입니까? 시도경찰청장이 정답입니까? 예. 그래서 관할경찰서장한테 신고받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경찰청장이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라는 말 안 쓴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온 거죠. 도색, 표지, 소유관계, 보험관계는 뭘로 결정합니까? 뭐에다가 표시해놔서 대통령령에 있단 말이야. 요것도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행정안전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이라고. 이게 시행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이게 X에 X.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령하고 시행규칙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회 배우잖아요. 사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예, 이거는 이제 큰 줄기, 하나의 큰 나무로 말하면 숲을 말하는 거고 이제 디테일한 것들. 요거보다 더 디테일한 거. 맞죠? 법이 있고 이게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아들들인데 이 큰 숲이죠. 숲. 법은 숲인데 이 속에
나무가 들어있잖아. 시행령, 시행규칙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 이거는 뭐야? 더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뭐 아주 세부적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색, 자, 표지, 소유관계, 보험관계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예, 대통령령에 나와 있죠. 그러면 대통령령보다 더 디테일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자, 행정안전부령. 요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는 X라고 돼 있죠. X. 행정안전부령이 시행규칙이에요. 요게 시행규칙이야. 요게 시행규칙이고 요게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색, 표지, 소유관계, 보험관계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는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되는 게. 그렇죠. 누구에게 신고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부착을 해야 되느냐. 신고증명서를 차에 어디에 부착해야 되느냐. 우측 상단에 부착하느냐. 이런 거 있죠. 아주 더 디테일한 거. 아주 더 자세한 거는 여기 나와 있겠지. 행정안전부령에.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외우면은 뭐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 도색, 표지, 소유관계, 보험관계는 대통령령에 있고 신고증명서 부착은 행정규칙에 나온다. 예? 시행규칙에 나온다. 이렇게 외우면은 오래 남질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고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부착하느냐. 차 뒤에다가 부착하느냐. 우측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에다 부착하느냐.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한 거잖아요. 뒤에 붙이면 어때서?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시행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더 디테일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법은 만들어질 때 큰 줄기가 있고 큰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중에서도 가장 뭐 예를 들어서 가지, 아주 잎, 그죠? 아주 디테일한 건 여기 나온다 이 말이야. 뭐 덜 디테일한 거는 여기 나오고 전반적인 거는 여기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법학과 출신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법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뭐 시행령이 뭐고 시행규칙이 뭐고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일시정지가 맞죠? 예, 그 다음에 9인승이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그 다음에 일시정지가 맞고 서행이란 말, 하여튼 노란 버스 있죠? 어린이 통학버스 오면 일시정지 해야 돼.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허가권자 관할 경찰서장이고 안전교육. 자, 이게 문제죠. 안전교육이 운전자 이제 요번에 하나 개정됐죠. 그래서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요것도 하나 살짝 적어 넣으십시오.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보호자도, 그죠? 예, 보호자도 이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승보호자 말하는 거 동승보호자. 같이 타고 있는 보호자. 맞죠? 예, 같이. 아니, 어린이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제 보호자가 같이 타게끔 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도 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옆에다가 적어 넣으십시오. 거기에 이제 PPT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단어가 빠진 것 같은데 보호자를 집어넣고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3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3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2시간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땡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 자, 처음에 받을 때 자, 3시간을 받고 시간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됩니까? 예, 몇 년마다 받아야 돼요? 예,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3년마다 그러면 땡 틀린 말이에요. 자, 요것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물론 특별 의무, 운전자 의무, 그 다음에 운영자 의무, 요거는 D파트에 나온다 그랬죠. 그것도 잘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3장에서 나옵니다. 3장에서.
그때 가서 소개를 하고 아직 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교통법을 체감권을 놓고 과거의 수년간, 최근 5년간, 그죠? 최근 지금 현재부터 5년간의 최신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있어요. 물론 시도별로 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세 문제를 고른다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그죠? 예.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요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긴급자동차가 많이 나왔죠.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이 통학버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 서행장소, 그 다음에 일시 정지장소, 예, 앞지르기 금지장소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거의 전부 다 A급이죠. 예, 이런 거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요거는 나중에 요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예, 2장, 3장 계속 가면서 계속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체크를 잘 하시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차. 그렇죠. 지금 나와있죠. 주차. 여기는 용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B급인데 B급. 용어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방금 지금 칠판에 지금 판사한 거 있죠. 그거는 저 D파트 3장에 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용어만 그냥 정의하는 시간이니까 주차가 뭐야? 예, 그러면 주차와 정차는 뭡니까? B급. 주차와 정차는 뭐다? 예, 주차는 그렇죠. 정차는 5분을 생각하면 돼요. 5분. 정차는 뭐라고요? 5분. 5분 이내에 차를 이동시킬 수 있으면 정차고 세워놓고 주차는 5분 이내 안 되죠. 예, 바로 일단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요거하고 차이 개념은 뭐예요? 정차는 5분 이내에 운행할 수 있는 상태. 주차는 그 이상.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뭐 쉽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플 때 차 운전하다가 자, 약국에 앞에 잠시 세워놓고 자, 가서 약 하나 먹고 다시 운전하고 갔습니다. 5분 이상 걸릴 일이 없잖아요. 5분 이상 걸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차죠. 시동을 꺼놓고 5분이든 시동을 켜놓고 5분이든 그건 상관없고 5분 이내에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면은 그거는 정차라고 보고 그 이상 이제 도저히 차를 시간이 긴 개념이죠. 그래서 차를 이동할 수 없을 정도의 곤란한 상태는 주차가 되겠죠. 요거는 뭐 지금 시험 문제가 뭐 요거는 뭐 A급이 아니고 가끔은 나오는데 요거는 용어만 정의하는 시간으로 갖고 디테일한 거는 저 D파트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 역시 A급이죠. 운전 완전 A급입니다. A급 소개할 때는 잘 들으라 그랬죠. 자, 운전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운전이 뭡니까? 자꾸 이런 용어가 나온다고. 이제 운전 맞죠? 운행 맞죠? 뭐 교통 다 다르죠. 운전, 운행, 교통 다 다르죠. 운전이 뭐예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 요게 A급이야. 요거는 나온 적 거의 없고 요거는 가끔 나오고 요건 B급이고. 그래서 운전이 뭐냐면 요거죠.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됐습니까? 본래 사용 방법이 뭐야? 핸들 돌리는 거지. 맞죠? 건설기계라고 있죠. 건설기계, 덤프트럭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는 이제 조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종. 조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저 비행기 조종사를 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를 운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조종. 그 건설기계는 바로 비행기와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운행. 이해됩니까? 조종. 조종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는 조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차 같은 거는 운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 근데 이 용어가 A급이라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용어가 A급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자, 이 용어가 A급이라는 용어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뒤에 나와요. 자, 보시면은 그렇죠. 요게 A급이라는 거야. 요게 A급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로 이외에서의 행위도 처벌받는 행위.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A급. 예, 그래서 이 도로의 개념은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도로의 개념은 배웠죠. 먼저 1강 시간에 했잖아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유료도로법이 있고 농어촌 정비 도로법이 있고 했죠. 예, 그래서 일단 도로의 개념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다만 도로 이외에서도 처벌받는 행위.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그걸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로의 개념에 들어가든 도로의 개념이 아니든 뭐 아무 상관없고 뭐 주차장이든 뭐 맞죠? 먼저 1강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뭐 아파트 뭐 저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입구에서 통제하는 아파트는 예 도로가 아니고 또 통제 안 하는 데는 또 도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죠. 초등학교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고 대학교 캠퍼스 내도 도로가 아니고 경찰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런 거 다 치우고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그거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게 여기인 거다 이 말이야. 이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음주운전은 뭐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봐요. 그러면 도로를 따지는 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을 알아야 이 개념이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로를 따지는 건 뭐야? 반드시 도로에서만 해야지 성립하는 거. 반드시 도로에서만 해야지 성립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지. 이겁니다. 무면허운전입니다. 예, 도로교통법 43조. 예, 무면허운전. 예, 1년 30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죠.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은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교 캠퍼스 내가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판례상으로.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동아리에 뭐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 운전 가르쳐 준다고 캠퍼스 안에서 옆에 남학생은 조수석에 타고 여학생은 운전 연습한다고 무면허겠죠 물론 하다가 만약에 경찰한테 적발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여학생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면허 운전은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지만이 무면허 운전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음주운전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처벌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서 막 혼란스럽죠. 뭐 어떤 학생은 이런 것까지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까지 시험에 우리 운전직 시험에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막 질문하던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지 마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운전직 시험에는. 이걸 질문하시더라고.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무면허야. 자, A라는 사람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했어. 자, 그러면 플러스 무슨 말이냐면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한 거야. 이해되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고. 그러면 몇 가지 잘못이 생긴 거야. 몇 가지 잘못이에요. 운전하는 순간에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운전은 행위가 하나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이걸 질문하시길래 내가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는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렇지만 뭐 호기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봐요.
A라는 사람이 한 가지 행위가 있단 말이야. 한 가지 행위가 뭐예요? 운전이죠. 운전이죠. 운전을 했어. 그런데 그 운전대를 딱 잡고 자 P에서 D로 기어를 옮긴 상태에서는 운전이 성립하는데 딱 운행이 되면 딱 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운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면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술까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소주 한 병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벌은 이거는 뭘로 처벌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잘못은 몇 가지 한 겁니까 이거? 잘못은 몇 가지 한 거야? 한 가지 운전이라는 한 가지 행위로 몇 가지가 잘못이 된 거야?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 거죠. 이걸 우리가 형법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형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뭐 이것까지 질문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형법으로 해석하면 중한 범죄 즉 중한 것으로 처벌합니다. 중한 것으로 처벌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중합니까? 음주운전이 처벌이 무겁습니까? 처벌이 중한 것으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이 처벌이 무겁습니까? 음주운전이 처벌이 무겁습니까? 이거는 1년 300이에요. 1년 300. 1년 300. 이거는 0.03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500이 500.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니까 이게 더 무겁죠. 그러니까 중한 걸로 처벌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래요. 상상적 경합 이후에는 뭘로 처벌한다? 중한 범죄로 처벌한다. 이해됩니까?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직 시험에 나온 건 없어. 경찰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상상적 경험 말고 이제 하나하나 죄가 쌓여가는 게 있어. 하나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야? 한 가지 행위로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한 거잖아. 근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하다가 또 뺑소니까지 쳤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동시에 성립한 게 아니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별도로 죄가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별대로 자꾸 추가로 쌓이는 범죄를 우리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적 경합. 뭐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시험 문제가 운전직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걸 질문하시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 운전직 시험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점이 가능한 시험인데 대구만 예외로 하고 대구는 거의 뭐 책에 없는 내용들이 거의 막 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말썽이 됐었죠. 그러나 대구를 제외한 일반 시도는 거의 문제가 평이합니다. 기출을 거의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약간 유형만 그 지문만 살짝 바꿔서 내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이제 2021년도 한번 보시고 자 보십시오. 요게 대구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요게 2017년도 2016년도 대구에서 나왔던 겁니다. 대구. 그래서 요런 거는 도로든 도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처벌하는 거고 도로 이외에서 행위도 처벌한다. 그 얘기입니다. 약물운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물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마약 먹고 운전했다든 이런 거죠. 다 들어가는 거죠. 약물운전.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뺑소니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뺑소니는 뺑소니인데 자 용어 잘 봐요. 주차 뺑소니는 주차장 같은 데서 차만 끌고 도망간 거야. 차만 끌고 사람 다친 건 없고 주차 뺑소니는 주차장 등에서 물피만 있고 도망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리 구류로 새로 생긴 거예요. 주차 뺑소니가. 그래서 요것도 도로 이외에서 행위도 잘 처벌받는 행위. 자, 도로 이외에서 행위도 처벌받는 행위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이 있다. 음주운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음주 측정 거부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아주 잘 나옵니다. A급. 그 다음에 운행, 교통.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 운전은 뭐야? 운전은 본래 사용대로 그렇죠.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은 뭡니까? 교통. 별 의미 없어요.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이 교통이지.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넓게 얘기해서. 이건 뭐 이런 용어 가지고 이런 용어는 거의 내가 급수도 안 적어놨죠.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뭐 운행이라는 거는 뭐 운행이라는 건 사용 방법대로 그대로 사용한 거고 차 바퀴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은 핸들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고 운행은 뭐예요? 예, 차 자체를 본래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는 B급입니다. B급. 예, B급.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 딱 떠올리면 요거만 떠올리면 돼. 몇 년? 면허 따고 몇 년이야? 예, 2년입니다. 면허 따고 2년. 예, 2년이라고 떠올리면 돼요. 2년. 면허 따고 2년. 근데 언제부터 2년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 2년이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허를 2021년에 땄어. 2월 달에 땄어요. 자, 2월 달에 21년도 2월 달에 땄어요. 그러면 초보 운전자는 몇 년까지? 23년 1월 31일까지가 초보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취소됐단 말이야. 면허가 취소됐어. 면허가 취소됐다고. 중간에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초보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2년이야? 그렇죠. 면허 이제 취소됐다가 새로 땄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여튼 면허 취소되고 새로 땄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2년이라고 그래요. 예. 면허를 취소했으면 새로 땄을 그러면 초보가 아니죠. 완전 초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툴다 안 서툴다를 개념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운전이 서툴다 안 서툴다를 가지고 따지는 개념이 아니고 2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면허 따고 2년이지만 중간에 취소됐더라도 새로 딴 시점부터 또 2년이야. 새로 딴 시점부터 새로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라는 거. 뭐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는 안 나오지만 2년이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떠오르시면 됩니다. 떠올리시면 돼. 예, 별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서 A급이 하나 보이죠? 음주운전. 아까 어린이 통학버스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도로 이외에서도 행위도 처벌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행. 서행은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요것도 가끔은 나오는데 그냥 느린 속도. 서행은 뭐라고요? 느린 속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 앞지르기를 왜 A급이라고 얘가 얘기했는지 잘 들으세요. 앞지르기를 왜 A급이라 그랬냐면 이 용어 자체가 A급이다 이 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지 장소가 A급이야. 뭐라고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A급이라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 그 자체 일시정지가 잠시 섰다 가는 건데 그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시정지 장소가 A급이라고. 이게 D파트에 나와요. 3장에. 예, 그게 A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할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외우는 요령까지 가르쳐 드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지르기 A급, 일시정지 A급. 그 다음에 보행자, 그 금지 장소가 3장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A급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 이 보행자 전용이라는 말. 전용이라는 말은 내가 만이라 그랬죠? 예, 요거는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그냥 C급인데 그냥 보행자만. 자동차 전용도로 그랬으면 자동차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거의 급수에는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 역시 시험 문제 나온 거 거의 없고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비교만 해놓으시면 돼.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동차 전문학원은 자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야. 뭐라고요? 자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시설을 우리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라고 합니다. 전문자가 붙었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없어요. 지정권자만 알아둬요.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 전문학원 이거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에요. 지방청장이라는 용어 이제 없어졌다 그랬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바로 승격이 되려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올라가려면 승격을 하려면 이건 알아두십시오. 6개월 동안 도로 주행시험 합격률이 60%, 요게 70%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 다 개정됐어요. 그래서 60% 이상 합격률이 나와야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될 수 있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 같은 데는 이런 것도 나와요. 대구 같은 데는. 대구 같은 거는 대구 같은 데는요, 어느 정도까지 막 시험에 나오냐면, 자, 자동차 전문 학원 자체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체 시험도 뭐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도 있고, 그죠? 기능 시험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강의실 평수를 몇 평을 갖춰줘야 된다. 기능 시험 장소에 몇 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대구 시험 보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운주모 게시판 업데이트 자료란에 보면은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업데이트 자료란에 그 대구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거기 그 강의실 면적, 그 다음에 시험장 면적, 몇 제곱미터 이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다운받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구는 아주 기상천외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동차 구조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물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겠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대구는 그런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시험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로 가겠습니다. 지금 앞지르기 금지 장소, 일시정지 장소, 서행 장소 이런 거 있죠. 서행 장소는 뭐 B급이지만 앞지르기하고 일시정지는 A급이야. 그건 장소가 A급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3장 파트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만 의미를 해석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 자, 모범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요것도 2년이라고 떠올리면 돼요. 2년. 모범 몇 년? 2년 무사고. 그런데 무사고만 했다고 다 모범 운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가끔은 출제되는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경찰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요거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에요. 시도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고 모범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이 표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장은 저쪽 7장인가 파트에 나와요. 뭐 성실장도 있고 뭐 많아요. 질서장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소개를 하기로 하고, 표시장이라는 건 훈장 같은 겁니다. 무조건 2년 뭐 무사고 했다고 모범 운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표시장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소개를 보칙 파트라고 있습니다. 7장. 그때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요거는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시장을 받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2년 이상 그냥 승용차가 아니고 사업용입니다. 사업용. 그냥 승용차 운전이 아니에요. 2년 이상 사업용. 사업용 자동차 운전의 종사 무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요겁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기본 이론서에는 없죠.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복잡하지만 좀 그래도 이건 숙지를 좀 해둬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게 있고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뒤에 있죠.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도로를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요런 세 가지 파트를 좀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반드시 도로에
도로에서 해야지만이 처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지만이 처벌하는 거. 그게 무면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속도 위반. 속도 위반도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 되지 뭐 주차장 같은 데서 뭐 속도 위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속도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거는 좀 알아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 여부를 불문 이건 아까 했죠. 아까 했죠. 이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그렇죠. 요거죠. 이게 차에 해당하면 차는 넓은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좁은 개념이랬습니까? 아까 1강 시간에. 넓은 개념을 했죠. 차에만 해당되면 다 교통사고야.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 자전거는 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전거 넓은 개념. 자전거 차에 들어가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차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것끼리 박아도 교통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차에 해당하면 전부 교통사고야. 그러면 교통사고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지. 그러니까 차에 해당하면 다 교통사고야. 이해됩니까? 내가 또 한번 정리해봐요. 공부는 자꾸 반복하고 정리인데 차마 이런 말 들어봤죠? 차마. 차마. 차마 그러면 뭐와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차와 우마를 말한다 그랬지. 소나 말. 그러면 소나 말은 제껴놓고 이제 차에 들어가는 거. 차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마차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강 시간에. 그런 것끼리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것끼리 박았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 나면 다 교통사고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됐죠? 차에 해당하면 차에 해당한 것들이 사고 나면 전부 다 교통사고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잘 들어요.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뭐만 가지고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거야? 자동차는 당연히 들어가고 건설기계 들어가죠. 원동기 들어가고 자전거 등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 봐요. 자전거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본 용어 설명 1강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전거 등 그러면 자전거와 뭘 말한다 그랬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동 킥보드 타다가 소주 2병 먹고 전동 킥보드 타다가 걸리면 음주운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지. 음주운전에 성립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은 뭐 처벌이 어떻게 되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거기다 답변을 달아드렸잖아요. 0.03 이상 처벌을 하죠. 자전거 등도 0.03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르는데 보통 3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음주 측정 거부. 자전거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측정 거부를 했어. 그러면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만 원. 10만 원 정도 나와요. 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등에 들어가잖아요. 자전거 등 들어가죠. 그래서 3만 원. 전동 킥보드도 3만 원.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또 음주 측정 거부? 그렇죠. 10만 원. 그래서 제가 개정표를 게시판에 올려드렸잖아요. 전동 킥보드도 이제 음주운전 처벌을 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책에 나옵니다. 책에.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보고 좀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보면 그냥 질문하는 거하고 찾아보고 질문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찾아보고 질문하면은 머리에 오래 남아요.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면. 그때 질문해야죠. 근데 책 넘겨보면 바로 나오는 내용을 바로 질문해버리면 본인은 편리할지 몰라도 멀리 보면 본인 그 질문자한테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합격 전략 시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동차 구조론 백강렬 교수 합격 전략을 보면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구만. 예, 그 질문을 하시더라도 좀 찾아보고 질문하시라.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본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답변 딱 달아주면 뭐 편하기야 편하지만은 본인한테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올라왔길래 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네 가지 요런 계통에 들어가는 거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죠.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가 문제야. 농기계는 자동차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이 되려면은 요런 네 가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 예. 그런데 자, 농기계가 문제예요. 농기계는 자동차도 아니고 농기계는 농기계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있어요. 물론 경운기끼리 박았다. 경운기가 사람을 박았다. 그러면 교통사고에는 해당이 되죠. 왜냐? 차라는 개념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차라는 개념에는 다 들어간다고. 건설기계도 들어가는데 뭐 차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도 다 들어가는 거지. 마차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농기계가 외우지 마세요. 자꾸. 외우니까 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농기계는 차에는 들어가겠죠. 넓은 개념이니까. 마차까지 들어가는데 농기계가 왜 안 들어가겠어 차에.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이 되려면 차 중에서도 요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런 게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농기계는 자동차도 아니고 건설기계도 아니고 원동기도 아니고 자전거 등에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거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는 성립해도 음주운전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경찰 시절에 촌에 이렇게 보면은 트랙터, 농기계, 맞죠? 경운기는 쉽게 말하면 소주 100병 먹고 운전해도 괜찮아. 경운기는요 소주 100병 먹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돼요. 처벌을 못한다 이 말이야. 예. 음주운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제가 강조해서 드린 건데 처벌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농기계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고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또 따지죠.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 그래서 요 표 있죠. 요 표. 상당히 제가 심혈을 기해서 만들었는데 요 표를 따로 적어 가지고 그것도 책 옆에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예. 자꾸 보셔야 돼. 헷갈리니까. 그래서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이런 거는 면허 있어야 되지.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5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2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음주운전도 처벌받잖아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자전거, 우마, 농기계는 아직은 면허가 없어도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립하지.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개념 위주로 가셔야 된다. 처음에는 외우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자꾸 반복하셔야 돼. 한 2번 강의를 한 2-3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입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3번 정도 들으셔야 돼. 계속 배속을 좀 빨리 해서라도.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배속 빨리 듣지 마시고 나중에 2번, 3번 들을 때는 배속을 좀 빨리 해서 처음에는 정속도로 들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분명히 이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예, 정리만 잘 하시면 돼. 이건 고득점이 나와요. 뭐 실수로 한 개 틀리는 게 있을 수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겠죠. 2번인데 답을 잘못 체크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 개 정도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뭐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9개는 다 때릴 수 있는 시험이에요. 10문제 중에서. 예, 그러면 뭐 도로교통법에서 9개 이상 맞았다 그러면 만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 구조론에서 큰 실수 안 하면 합격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합격 전략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도로 여부 했죠? 방금 말씀드렸죠? 예, 요거 도로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2강 순서 일단 용어는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잠시 쉬셨다가 3강에서 또 외울 게 좀 나오는데 그렇지만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3강 시간에서 만나 뵙기를 약속을 드리고 2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